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새해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1월 15일이죠. 1월 15일부터 끝나는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서부터 이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렌트를 못 낸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퇴거 유예 조치라는 거를 뉴욕 주정부에서 계속해서 거의 한 4차례 정도 연장해서 실시를 해왔는데 이게 드디어 1월 15일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세입자들이 렌트를 못 내신 분들이 쫓겨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또 연장하는 걸 그동안 좀 요청을 해봤지만 이번 뉴욕 주지사가 절대로 연장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퇴거 유예가 시행되지 않게 되는 게 확실시 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택 퇴거 유예가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이제 렌트를 못 내서 집주인이 내보내려고 해도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거는데 법원에서 이걸 진행을 안 시켰어요. 소송만 받고. 그러니까 소송은 할 수 있었지만 집주인이 진행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와중에 뉴욕주에서 이제 긴급 렌트 지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드로드들에게 집주인들에게 이제 렌트를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왔던 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에 이미 계류 중이거나 앞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절차가 진행이 돼서 렌트를 안 낸 세입자들이 이제 쫓겨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조사기관들에 따르면은 한 60만 가구 정도가 여전히 렌트를 못 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총 액수는 거의 19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뉴욕주에서 뭐 렌트 긴급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렌트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첫째는 이제 뉴욕주가 보유한 24억 달러의 렌트 지원 기금이 다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고 이미 지금 접수를 이제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누가 소송을 걸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뉴욕주에서 다시 신청서를 받기 시작은 했는데 이게 어정쩡한 상황인 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정부의 입장은 연방정부에 지금 9억 7,800만 달러를 요구를 해놨다. 근데 현재까지는 2,700만 달러밖에 못 받았다. 근데 추가로 더 돈이 오면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서 또 지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신청을 해놓고서도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아서 렌트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일부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긴급 렌트 지원이라는 거는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함께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세입자들은 뭐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집주인들이 협조를 안 해서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주인들이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 렌트 수입을 그동안 세금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렌트를 예를 들어서 캐시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금 보고를 안 했던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세입자가 없어요. 그게 이제 현실에 드러나 있는 그런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신청을 못한 분들이 또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 한 60만 가구 정도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15일 날 퇴거 유예가 중단되면 바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5일 퇴거 유예가 중단된 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 민권센터에서는 주택 법률 상담, 세입자들을 위한 또는 뭐 심지어는 법원에도 가서 변호를 해줄 때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긴급 렌트 보조, 신청 대행 활동도 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입자 권익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지금 이제 이 퇴거 명령이 이제 떨어지기 막 시작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숙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도 민권센터를 비롯한 뉴욕주의 여러 세입자 권익단체들이 모인 주택정의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난 10일서부터 지금 올바니에 올라가서 뉴욕 주 청사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 퇴거 유예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주정부에서 다른 세입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당한 퇴거를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하고 또 하나는 이제 리스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영어로는 good cause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법안 내용으로 포함된 그런 법 제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심각한 이제 노숙자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세입자 권리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뉴욕시에는 크게 세 종류의 아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임대료를 규제를 받는 아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시장 가격 아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거나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임대규제 아파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렌트 스테이빌라이제이션이라고 임대료 안정화 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고 렌트 컨트롤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는 지금 사실상 거의 한 2만 가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건이 194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1971년 이전서부터 살아왔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갔거나 그러면 이제 렌트 컨트롤 아파트는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랑 렌트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아파트랑 뭐가 다르냐? 실제로 본인들이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는 얼마 이상으로는 렌트를 아예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죠. 렌트를 적게 낼 수 있는 거고. 렌트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아파트는 1년에 한 번씩 렌트 컨트롤 보드라는 데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인상폭을 얼마까지 허용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랜드로드들이 그 허용된 인상폭 내에서 이제 이 렌트를 올리는 그런 형식의 아파트인데 물론 이제 일반 아파트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여전히 뉴욕시에 한 100만 가구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렌트 규제 아파트나 컨트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일부분이 있고 거의 대다수는 이제 일반적인 시장 가격의 아파트에 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이나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사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 완전 극빈층이에요. 저희들이 흔히 프로젝트라고도 잘 부르는데 완전 극빈층이라서 도저히 뭐 렌트를 뭐 안정화된 아파트에서라도 낼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한인분들은 많지는 않죠. 완전 극빈층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 계약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임대 계약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서면 계약이 없으면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 계약이든 구두 계약이든 다 유효합니다. 그리고 구두 계약으로 렌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이른바 먼스 투 먼스라고 하죠. 다달이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은 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 일반 시장 가격의 아파트에서는 리스가 끝냈을 때에는 리스를 꼭 세입자와 갱신해야 할 그런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무조항이 있느냐, 이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건데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려면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근데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세입자가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아니면 1년, 2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거주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지해야 되고, 1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했으면 60일 전에 통지,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아니면은 2년 임대 계약을 했으면 90일 전에 통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5% 이상 인상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통지를 제대로 안 하고 렌트를 인상하려고 하면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렌트 스테이블라이즈 아파트먼트는 이제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보드라는 데서 이제 인상폭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사는 그 세입자들도 1년 또는 2년 갱신 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문건에 보면 나와 있지만 또 그 갱신 리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기 얼마나 전에 이제 이 통보를 보내고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고요. 저기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들 설명은 붙여놓지 않았는데 스크리라는 게 있죠. 이제 스크리는 노인분들인 경우 특정한 소득 조건을 갖췄으면 저희 민권센터에서 신청 대행을 해드리는데요. 전에 한번 따로 요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 렌트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드리는 장애인들의 경우에 대한 그런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는데, 보증금은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금액은 반드시 한 달치만 받아야 됩니다. 이걸 뭐 과거에 막 진짜 여기 렌트 대란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뭐 2달, 3달치를 받는 경우가 아주 흔했고, 10년, 뭐 1년치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크레딧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근데 이거는 1개월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불안하면은 그 사람을 들이지 말아야죠. 하지만 보증금은 무조건 1개월밖에 안 되고, 렌트가 올랐을 때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새로 리스 계약을 할 때 이제 더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고 이제 이 집에서 나갔을 때 이 보증금은 14일 내에 저기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반환을 못 하겠다, 아니면 일부만 반환을 하겠다, 이유는 아파트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집주인이, 그러면은 그 항목별 손상된 목록을 14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14일을 넘기고 나서 너 아파트 여기를 망쳤으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다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없어요. 14일이 넘어가면 무조건 전액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또 이 손상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을 때 집주인이 그걸 함께 조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 수리해 주겠다, 보증금은 다 돌려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트 스테이블라이즈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간 규정이 모호해요. 이런 경우에는 뭐 reasonable time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근데 이것도 뭐 한 달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보증금을 반드시 되돌려 줘야죠. 근데 기타 렌트 관련 이슈들 보면은 그 집주인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집세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지불하라든지, 뭐 집주인은 뭐 머니오더나 퍼스널 체크나 캐시 등등을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에 대한 개인 수표로 렌트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서명 영수증을 제공해야 되고, 영수증에는 지불 날짜, 금액, 적용된 월 아파트 번호 등이 명시가 되어야 하고, 그 서명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레이트 피라는 게 있죠. 레이트 피, 연체 수수료. 연체 수수료의 경우에는 5일이 넘어가야, 그러니까 1일 날 렌트를 내는 날이면 6일이 돼서야 연체로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수수료를. 연체 수수료는 둘 중에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50불을 받든가, 아니면
월 임대료의 5%를 받든가. 근데 만약에 월 임대료의 5%인 액수가 50불보다 작으면 그걸로 받아야 돼요. 더 작은 액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를 그러니까 마치기 전에 파기하고 나가고 싶은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리스 파기하고 나갈 권리가 없습니다. 리스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리스를 끝내고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손해를 완화하는, 세입자의 손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집주인이 기울여야 될 의무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리스를 파기하려면 우선 서면으로 리스를 파기하고 싶다는 입장을 빨리 보내야 되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교체 세입자, 이 사람을 이 집에 들여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 랜드로드와 집주인과 계약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집주인이 안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교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집주인이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이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리스가 종료되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 경우가 62세 이상이고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노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거주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서로 합의적으로, 이른바 이제 건설적으로 퇴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서로 합의해서 나갈 때 물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갑자기 예고 없이 막 집에 들어닥치거나 또는 뭐 전기를 끊어버리거나 이런 반복적이고 심각하게 세입자를 괴롭히면, 그러면은 또 세입자는 리스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인분들도 룸메이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룸메이트들도 이 규정이 있어요. 룸메이트를 주는 것도. 세입자가 한 명인 경우는 세입자가 직계 가족이나 또는 한 명의 추가 룸메이트를 이제 룸메이트로 둘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입자와 직계 가족은 살 수 있지만 추가 룸메이트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입 리스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2명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뭐 법적인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밑에 보면 occupancy overcrowding law라는 건데, 이제 너무 과밀한 거주 환경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물론 이제 많이들 그냥 집주인이랑 합의가 되면 좀 이 법을 어기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법적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룸메이트로 살고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 본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본 세입자가 법적으로. 그다음에 수리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리 문제는 모든 세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아파트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과 온수, 쥐, 바퀴벌레, 벼룩 등 해충 방지 소독, 작동을 하는 문 열쇠, 그 다음에 끝으로 집주인이나 또는 이웃도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입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물론 있는 거고, 단 한 가지,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뭘 망가뜨렸든가 뭐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난방과 온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난방은 10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뉴욕시의 경우 이제 낮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보는데, 밖의 기온이 55도 이하이면 난방은 반드시 68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밤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외부 기온과 관계없이 62도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온수는 1년 내내 120도 이상으로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난방과 온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뭘 해야 되느냐, 온도를 기록해서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나 또는 슈퍼 매니저죠, 에게 서면으로 이걸 시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만약에 집주인이 거부하면 311에 전화해서 뉴욕시 정부에게 조사를 요청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된 이슈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세입자 퇴거와 관련된 그 세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15일부터 이제 뭐 집주인들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법원에 일단 렌트를 받지 못한 집주인은 배달 증명 우편으로 certified 메일로 렌트 지불 날짜가 5일 지난 뒤 문서로 통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렌트 내라고. 그러니까 1일 날 내는 날이면 6일부터 통보를 해야 되고 그 이후 14일 내에 답이 없을 경우에 14일 내에 답이 없을 경우에 퇴거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1일이 렌트 내는 날인데 2일부터 퇴거 조치하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답이 없을 경우 퇴거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이후에 퇴거 조치를 이제 법원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입자도 이제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택법원의 영장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이 퇴거 조치는 무슨 뭐 일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뉴욕시 마샬 또는 셰리프라고 불리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와서 퇴거 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 두 가지 조건이 없는 경우에 시도되는 퇴거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집주인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당하게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알고 있어야 될 권리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개인 사정에 진짜 지금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디 딴 곳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면 판사들이 그 정상을 참작해서 퇴거되는 시간을 좀 뒤로 늦춰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그러고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진짜 본인이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호소를 해서라도 조금 더 거주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택법 기본법에 대한 문의나 그 다음에 이 퇴거 이후에 조치가 중단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권센터는 이제 최근에 2차례나 벌써 이제 온라인과 직접 대면 모임을 통해서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민권센터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그 장소라 주택법 변호사님이 이제 스텝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18-460-5600으로 언제나 전화하셔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몇 가지 추가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날씨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추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 권익 운동가들이 지금 열심히 세입자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지난 10일서부터 이제 세입자 권익 단체 대표들이 이렇게 뉴욕 주의회 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서 거기서 지금 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듯이 이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 굿 코즈 법, 부당한 퇴거나 또는 뭐 리스 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세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좀 거리 추운 때 거리에 앉아서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이제 이건 의사당 앞은 아니고 그냥 도로변에서 또 여러 명이 아주 옷을 그냥 꽁꽁 껴입고 지금 그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의사당 앞에 지금 2,000개의 촛불을 놨어요. 2,000개의 촛불. 이건 무슨 뜻이냐? 촛불 하나하나가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렌트를 제대로 못 내는 100가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두 2,000가구니까 모두 저기 20만 가구죠. 이 20만 가구가 지금 만약에 이 주택 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당장 쫓겨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뉴욕 주정부에서 이제 해달라라는 요구를 벌이고 있고, 민권센터도 여기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직원 한 분도 이제 오늘도 시위가 있을 예정인데 15일 날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여서 또 체포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또 더 좋은 법이 또 제정이 돼서 조금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법이 제정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권센터는 끝으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왜냐? 렌트는 특히 이제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같은 곳에서 렌트는 팬데믹이 닥치기 전에서부터 치솟고 있어서 수많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렌트가 계속 너무너무 치솟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의 원흉은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입니다. 이 큰 개발업자들이 자기들이 돈 벌려고 무분별하게 여기저기를 대규모 개발을 하고 렌트를 막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팬데믹만큼 큰 질병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항상 이제 선거에 출마할 때는 표를 얻으려고 자기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아주 목 놓아 외치잖아요. 근데 정작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당선된 이후에는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선거 때처럼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반드시 이 치솟는 렌트를 붙잡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지금 플러싱 노숙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노숙자가 계속 더 늘어나서 이 플러싱 거리는 더 참혹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노숙자 문제, 이 추운 겨울에 노숙자가 되면은 정부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얼어 죽게. 그럼 결국에는 그게 또 우리들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노숙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주택 문제의 뿌리부터 단순히 팬데믹이다, 뭐 렌트를 못 낸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치솟는 렌트. 그래서 이 고장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저소득층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뿌리부터 문제를 따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도 민권센터는 계속 노력을 펼칠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노력을 펼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외칠 겁니다. 저희들 하여튼 민권센터가 이민자 권익과 함께 이 저소득층 세입자 권익을 위해서도 지난 한 5, 6년 전서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